여러분, 네일 그랜마를 사랑해주세요. 네일이 좋아 네일로 빛나는 샤이니스의 채널 네일 그랜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제자 조명아를 모셨습니다. 명아야 함께 인사할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외예요. 이렇게 비행기 소리도 들리고 요즘은 겨울이어도 겨울 같지가 않네요. 네, 날씨가 너무 따뜻한 것 좋아요. 같아요. 사랑하는 제자 조명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네일을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 됐고요. 네일 아카데미에서 시간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샵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세미나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입니다. 특별히 발 케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 시간을 모셨습니다. 명호야, 소문을 듣자 하니 너가 발에 엄청 관심이 많다고 모두 한마디씩 하더라. 아니 그렇게 내향성 발톱을 개선을 잘한다면서 안 아프게? 감사합니다. 소문이 벌써 이렇게 났으니까 네, 선생님. 내향성 발톱, 내성 발톱 전문가입니다. 페디큐어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일 그랜마에서. 그러면 명화야, 페디큐어의 중요성과 어디에 중점을 둘 건지 얘기해 줄래? 페디큐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목적이 건강한 발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은 신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각질도 손에 비해 조금 생기는 부분들도 그렇지, 있고요. 많지. 네, 맞아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1차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는 케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발톱의 모양, 발톱의 모양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조금 오늘 공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헤드케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모델은 저예요. 제 발이 좀 형편없지만 조명화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향성 발톱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다룰 예정인데 네. 요새 파고드는 발톱 요새 이슈야. 네. 많아. 네, 정말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 구두 때문에? 그렇죠. 구두도 있고 이게 또 연령대도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전에 내향성 발톱이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았는데 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내향성 발톱이 참 많더라고요. 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걸 그냥 참고 지내셨다면 지금은 나오시는 거죠. 알겠어요. 네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어.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고통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조금 성취감 같은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발 쪽을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명호야, 궁금한 게 있어. 네. 내향성 발톱을 그 샵에 가서 받는 거는 받는 거지만 너무 아파 내가. 샵에 갈 수는 없어. 그랬을 때 응급처치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죠. 얘기해줘. 일단 첫 번째로는 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지 않는 게 중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발톱을 라운드로 동그랗게 자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 네, 이제 외부적인 압을 받을 수 있는 발톱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눌려진 대로 발톱이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지게 되는 건데 보통 통증은 밤에 옵니다. 자다가 깨어나기도 하시고요. 그럴 때는 미온수에 발을 잠깐 담그셨다가 불려서 네, 발톱이 약간 말랑말랑해지잖아요. 말랑말랑하지. 그러면 프리즈 밑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솜을 조금 말아가지고 사이에 딱 끼워 놓는 거예요. 크지 않게? 네, 아주 크지 조그만 않게. 솜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잠깐 고통에서 해방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침에 샵으로 내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 네. 정말 손방울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네. 발톱 그 밑에다가 양쪽에다 끼우라는 얘기야? 네, 도구들이 없으시니까 이쑤시개 같은 거? 이쑤시개 같은 거 갖다가 돌돌돌 솔솔솔 끼우시면 되는데 어. 이제 문제는 그거를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녁에 꽂았어요. 그렇게 꽂았어. 자고 일어났는데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렸어. 안 근데 아프니까. 저희 씻잖아요. 그럼 그 솜이 계속 젖잖아요. 그럼 이게 또 세균들이. 네. 그래서 이거는 응급처치로 딱 1회 한 번만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반드시 빼주셔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꿀팁이에요.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맞습니다. 내향성 발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를 써? 저는 주로 아크릴을 사용합니다. 아크릴로? 아크릴이 갖고 있는 단단함을 이용해서 교정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조명화에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쏘고프가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쏘고프를 하고 났더니 선생님 발톱이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내온 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쏘고프를 하시고 젤레이를 많이 하셔가지고 발톱 표면이 조금 상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디큐어 예쁘게 해주세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소독을 할 건데요. 자, 솜에다가 알코올을 충분히 적시셔가지고 발등과 발바닥 사이사이와 발바닥 밑까지 꼼꼼하게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 하긴 이건 샵에서도 잘 지켜줘야지. 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심이 중요한 되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샵에서는 개인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쉐입을 잡을 건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 선단을 일자로 반듯하게 잘라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의 끝부분을 너무 동그랗게 잘라주시게 되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쪽 부분부터 이렇게 눌려서 파고 들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톱의 가드라인을 잘 네. 만들어주라는 거지. 네, 가드라인을 없애지 말고. 네, 맞습니다, 선생님. 발톱이 너무 길면 자라 나올 때 신발에 이렇게 부딪혀서 그것 때문에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 피부 앞 선단에 딱 맞추셔가지고 잘라주시는 게 가장 적당한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발톱에 비해 엄지 발톱이 조금 길어서 클리퍼를 이용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할 예정인데 네일샵에 사용하는 클리퍼 같은 경우에는 앞이 일자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발톱은 커브가 있는 형태이잖아요. 일자인 형태의 클리퍼를 가지고 사용하실 때는 클리퍼의 끝날을 이용해서 커브에 맞춰서 조금씩 커팅하는 방법을 푹푹 자르지 말고. 네, 그러면 발톱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건조하다 보니까 클릭이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겠다. 네, 그래서 선생님 발톱도 조금 단단한 것 같고 맞아. 나 두께감도 두께감도 있어서 이런 발톱은 거의 100% 너무 많은 면적을 한 번에 자르게 되면 클릭이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금 불안하다 싶으시면 발톱 위에서 살짝 눌러주시면서 눌러주고. 네, 클리퍼의 양쪽 끝단을 만 네, 서 조금씩 지금 선생님 잘랐는데 튀어나갔어요. 너무 건조하고 아. 두꺼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발톱을 좀 지지를 해주시면서 클리퍼의 끝단을 이용해서 조금씩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쪽도 반대쪽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셔서 클리퍼의 날을 이렇게 조금씩 그럼 발톱이 상하지 않겠다. 네, 근데 엄지로 네. 손의 발톱을 눌러주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노하우.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손댈 게 없어서 파일로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조금 잘라야겠네요. 이제 쉐입을 잡아줄 건데요. 양쪽 끝부분을 너무 바짝 자르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렇다고 이 사이드 월 부분을 너무 많이 치시게 되시면 그것 또한 발톱이 파고 들어가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의 이 일자 스트레이트 선을 지켜주시면서 여기 끝부분, 앞선단의 이 양쪽 모서리 부분만 가볍게 굴려주시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신발을 신거나 스타킹을 신으실 때 이 끝이 너무 날카롭게 서 있으면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만 살짝. 네, 여기만 아주 정말. 살짝 갈아주는 방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피부를 살짝 뒤로 제껴주신 다음에 한 2번만 왔다 갔다. 정말 표시 안 나네. 그렇죠. 반대쪽도 이 정도만 하시면 양쪽 끝 모서리는 가볍게 부드럽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일자 반듯한 앞 쉐입이 나오는 거죠. 보통 발은 신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눌려 있기 때문에 발톱이 조금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나이 들면서 점점 틀어지네. 네. 발톱의 쉐입을 잡을 때 살짝 발가락을 좀 이렇게 당겨요, 앞으로. 네, 살짝 당기면 얘가 이렇게 일자 반듯해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쉐입을 잡아주면 일자로 잡기가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쉐입을 잡으실 때 너무 힘을 많이 주시면 이 밑선단으로 피부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조금 빼고 파일과 발톱이 맞대어져서 이렇게 갈리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발톱에 전혀 무리가 없이 쉐입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발톱은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너무 누른 힘을 가하게 되면 이 끝단이 조금 벌어지는 현상도 일어나서 발톱 멀쩡했는데 샵에 다니셔가지고 끝이 이렇게 벌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과도한 파일링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가락을 이렇게 쓱 앞으로 네, 당기면서 그러면 하니까 네네네. 너무 네. 손님도 편안해. 나도 편안하고 좋네. 네. 그렇게 해서 모양을 전체적인 모양까지 생각하면서 쉐입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쉐입이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얘를 쭉 당기면 내가 어디를 갈아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고 그렇겠어. 네, 파일이 들어갔을 때 일자로 맞대었을 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갈고 들어가서 일자로 맞춰야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건데 얘를 그냥 이 상태에서 잡고 잡았으면 아마 얘가 이렇게 갈렸을 거예요. 흔들리기도 옆으로. 하고. 네. 그게 또 옳은 줄 알고. 네, 맞습니다. 보면 여기 끝단은 발톱이 이미 없었어요. 여기에 너무 무리하게 맞춰서 일자로 맞춰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긴 조금 부족한 대로 앞선단만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당겨보면 이렇게 끝 살짝 아, 그치. 네네네. 근데 저기에 맞춰가지고 얘를 과하게 들어가면 이 밑에 있는 하이퍼니큐움을 상하게 하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가 조금 뜰 수도 있고 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상황들에 노출이 되겠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무리해서 잡는 건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통 소지발가락이 제일 두껍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왜 며느리 발톱이라고 해서 여기가 갈라지잖아요. 또 하나 있지.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잘 연결시켜줘가지고 쉐입을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밸런스를 약간 굴리듯이 잡아주거든요. 안 그러면 또 여기에 또 걸려가지고 며느리 발톱이 더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커브를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주신다라고 보시면 네. 며느리 네. 손주 말고 네. 그쪽을 조금 굴려준다. 네. 연결시켜준다는 거지 일자 발톱.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입을 다 잡고 나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사용을 해요, 선생님. 아, 그래? 네. 뭐 노하우가 있어? 저번에 팁 셀이라고 새로 된 해당하는 파일이네. 파일을 조금 사용을 해서 보통 이렇게 생긴 우드 파일들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게 가장 얇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자연 발톱에도 자극을 조금 덜 주고 근데 얘가 이렇게 보면 두께감이 조금 있어요. 근데 선생님처럼 커브가 조금 있는 발톱들은 얘가 이 밑선단을 좀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저는 이 아이를 이용해서 가볍게 그래서 어디서 샀어? 이거 그냥 화장품 화장품 하는 네, 데서. 네. 저는 이걸 조금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좀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쉐입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너무 잘 들어가요. 얇아서 이렇게 살짝 그리고 파일이 거칠지 않아서 자극도 많이 없어요. 약간 마무리 파일 같은 걸로 사용하는 네, 맞습니다. 여기도 살짝 피부 선단을 정리를 하고 일자로 맞춰주시고 앞을 살짝 두세 번 굴려주시고 선생님 보면 이렇게 피부를 밑으로 내렸더니 여기 발톱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또 눌러서 아플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통증이 없을 때도 혹시 선생님이 피곤하시거나 발을 무리하게 쓰셔서 발이 부었을 때는 발톱을 피부가 눌러서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가볍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이드 월을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프리엣지 앞 자라나온 부분만 정리를 해주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여기 이렇게 요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샵에서 많이 애용하는 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쉐입의 마무리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쉐입을 다 잡고 나서 동그란 형태의 피부 이 발가락의 앞둘레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를 맞춰서 쭉 한번 돌려보면요 걸리는 게 없으면 딱 맞는 거예요. 아, 그래. 네, 저는 쉐입을 다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혹시 돌려봐. 네, 이렇게 한번 꼭 돌려보고 여기서 걸리는 게 없으면 더 이상 안 잡고요. 걸리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리는 방법 너무 좋다. 네네네. 꿀팁이야. 네, 맞습니다. 저희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팁을 네일 그랜마에서 네. 방출했습니다. 자, 네, 그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해서 이 앞선단의 쉐입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면 네. 표면 정리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 발톱이 많이 상하셨잖아요. 근데 이 단차들을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줘야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거친 파일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파일을 이용해서 표면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망고 파일이 그리스가 아주 약하지. 네, 맞습니다. 저는 샵에서 이거 많이 애용을 하는데 얘가 그렇게 거칠지도 않고 텐션도 좋아가지고요. 발톱 같은 경우에는 이쪽 커브가 좀 심하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아주 쏙쏙쏙 잘 들어가는 네. 아주 효자입니다, 얘가. 네. 자, 그리고 발톱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하긴 한데 발톱은 커브가 있다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커브가 좀 그렇죠. 심하다. 네, 근데 이렇게도 C 커브가 있지만 가로로도 이렇게 커브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각도를 조금씩 조절하면서 하게 되면 프리엣지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큐티클에 있는 각질도 정리를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돌리는 게 조금 어려우시는 분들은요, 그냥 발가락을 움직여주시면 돼요. 얘는 그대로 있고. 밑으로 조금 발톱을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같은 방법으로 또 반대쪽. 이뻐지는데? 네, 제가 지금 이뻐지고 있어. 선생님 엄지 발톱을 세수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놔두신 상태에서 혹시 젤레이를 연결하게 되면 이 사이로 제일 스며들. 맞아요. 커브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초보자나 이제 수강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그루브랑 코너 부분의 각질을 이때 프리퍼레이션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오늘 페디케어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젤레이를 발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프리퍼레이션을 깔끔하게 못 해주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각질이 남아 있어서 예쁘게 안 보여. 네, 전 각질을 정리하는 게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선생님. 그래.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퍼레이션 너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워낙 각질이 많이 쌓이니까 네. 사이사이에. 전 그래서 코너 부분이랑 이 그루브 큐티클에 있는 각질을 제거하는데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각질 제거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발바닥만 각질인 줄 아셨죠? 오. 여기도 지금 루즈 스킨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각질들도 이 망고의 엣지 부분을 이용해서 이 큐티클 조금 밀어내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각도를 세우게 되면 이 주변의 피부를 건질 수도 있어서 각도에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으세요. 부드러운 이런 버퍼가 꼭 필요하겠다. 맞아요. 그래서 재료를 선택하는 기준도 되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아프세요 혹시? 아니 안 아픈데. 전혀 안 아프시죠? 안 아프면서 지금 여기 딱 달라붙어 있는 루즈 스킨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방향이 피부를 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고 엣지 부분이 약한 이런 파일들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버퍼 중에 좀 기다란 버퍼도 있잖아. 네네. 그런 거 말고 명화가 특별히 이렇게 사각 부드러운 버퍼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 발톱은 짧잖아요, 선생님. 근데 긴 버퍼는 긴 형태여서 좀 불필요한 느낌이 있고요. 사용하는 면은 정해져 있는데 걔는 이마만큼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명화는 발톱할 때 항상 이 사각 부드러운 네, 버퍼를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기술자마다 버퍼를 사용하거나 선택하는 재료가 네. 너무 달라. 맞아요. 그래서 명화가 왜 이렇게 발을 사랑하고 발 케어를 잘하나 했더니 많은 노하우들이 있네. 재료를 이것저것 아주 자기 손에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선생님. 고맙다 이렇게 자기만 아는 노하우를 풀어주어서. 아닙니다. 보통 애기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환경에 많이 닿는 부분이라서 더 많이 딱딱해요. 그래. 네. 각질도 더 많이 생기고. 네, 튀어나오고 맞아요.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지 될 듯 합니다. 영화에 수고했어.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